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3일 정오입니다. 우리 언론계에서 진영 논리를 거부하고 합리적 비판 정신을 유지하는 분들 가운데 이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이 있습니다. 이분의 칼럼을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진영 논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전형적인 진영 논리죠. 또 선거도 전쟁에 준한다고 본다면은 진영 논리가 적용될 소지가 넓습니다. 그러나 선거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평상시에는 역시 진영 논리는 독이 됩니다. 합리주의, 사실주의가 중심이 되어야죠. 요사이 청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 진영 논리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보수 세력 안에서 진영 논리로 딸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오늘 실린 송평인 칼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했나? 졸속 용산 결정에 괜히 국민들 먹여 국민 다수 여론은 용산 이전 반대, 문의 협조 거부, 목리로 여기지 말고 유는 심사숙고의 계기로 삼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 게 불편하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제왕적 통치에서 벗어나라고 했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가 국민을 들먹이며 스스로 안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지 국민이 요구한 것이 아니다. 청와대가 공원이 되지 않아도 그 일대는 충분히 좋다. 경복궁 담벼락을 따라 청와대 정문 앞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은 서울 최고의 산책길 중 하나다. 성곽길을 따라 청와대 뒤편 북악산으로 오르는 길도 잘 조성돼 있어 굳이 경복궁역에서 출발해 청와대를 통해 올라갈 필요도 없다. 궁의 뒤편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공간이다. 경복궁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자칫 흉흉해질 수 있는 공간에 사람 사는 활력을 불어넣는 곳이 24시간 불 켜진 청와대다. 그곳을 비워 공원으로 만드는 게 좋은 것인지 의문이다. 윤 당선인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을 때 경호, 보안 등의 문제를 해결할 보관이 서 있는 줄 알았다. 전혀 없었는데도 호언장담을 했다. 그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한 이유는 소통이었다. 그러나 그 팀은 이미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비서동에 자리 잡고 기자실과도 가깝다는 기본 사실도 몰랐다. 그런 팀이 최초 아이디어 이후 닷새 만에 결정한 용산시대가 졸속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믿어주겠는가? 여론조사 결과 용산 이전에 58%가 반대를 33%가 찬성이다. 윤 당선인은 500억 원이면 이전이 완료될 것처럼 말했다. 다음날 합동참모본부를 남태령으로 옮기는데 1200원이 든다는 발표가 따로 나왔다. 대통령 관저를 새로 짓는다면 또 큰 돈이 들어갈 것이다. 정말 그 돈만 들 것인지도 의문이다. 승효상, 유홍준 씨 등 문재인의 친구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청와대 흉지론을 들먹였다. 청와대 옛 본관이 있던 수궁터는 예로부터 길지로 꼽힌다. 그래서 일본의 조선 총독이 그곳에 관저를 지었다. 대통령들이 부르는 청와대가 흉지여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했었다. 대통령 개인과 달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발전했다. 길지여서 그랬을 것이다. 지금은 미사일 시대다. 이런 시대에 북한 쪽으로 가파른 북악산이 솟아있고 양측면으로 대공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는 산들에 둘러싸인 청와대야말로 분단국가의 대통령이 입지할 최적의 장소다.
10년 전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5년 전 광화문 시대를 추진한 원조는 문 대통령이다. 광화문 시대에는 문 대통령도 윤 당선인도 실패했다. 당초 천혜의 길지를 두고 광화문으로 간다는 구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고, 그 잘못된 구상이 당시 용산으로 간다는 더 잘못된 구상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윤 당선인의 용산 구상에 제동을 걸었다. 임기 내내 한미연합훈련을 지휘소 훈련으로 대체하고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을 없앤 대통령이 안보 운운하는 것이 기가 막힐 따름이고, 문윤 만남을 앞두고 인사 뒷거래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소문도 있지만은 안보 공백이라는 빌미를 준 데는 윤 당선인이 책임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특히 안보와 같이 빈틈이 없어야 하는 일에는 시간이 걸려도 순서를 밟아야 한다. 용산시대를 열려면 남태령의 수방사가 먼저 이전해야 하고, 이전 완료 후 문제가 없음이 확인될 때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해야 하고, 다시 이전 완료 후 문제가 없음이 확인될 때 국방부가 합참 자리로 들어가고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 시작돼야 한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의 예비비 지출 결정을 묵리로 여기고만 있지 말고 지나치게 성급히 추진된 용산 시대 구상을 시간을 갖고 숙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취임 이후 용산 집무실이 완공될 때까지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일하겠다는 무모한 고집은 접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잘 알지 못한다.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서 경험해보라.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자세로 무슨 실사구시적인 개혁을 하겠는가. 간혹 토리와 함께 경복궁 주변을 산책하고 간혹 광화문에 나와 식사도 하면서 국민과의 소통도 시도해보라. 윤 당선인 같이 혼밥을 싫어하는 성격이 해봐도 안 되면 정말 안 되는 것이다.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자. 이 마지막 충고가 참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건 걸 원망만 하지 말고 한 40여일 시간을 벌었으니까 이때 냉정하게 생각해서 보류하라는 겁니다. 보류하고 직무를 청와대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청와대에 멀쩡한 좋은 시설이 있는데 그 옆에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일을 하겠다면은 지금 자택이 서초동에 있는데 서초동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거기까지 오는데 아무리 짧게 걸린다 하더라도 30분이 걸립니다. 인수위에 와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청와대에 있는 지하 벙커에 또 간답니다. 그러니까 새 집 살림하게 생겼습니다. 세계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대한민국을 해외 토픽감으로 만드는 겁니다. 제발 옹고집 오만 접어두고 이제 냉정하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선거 유세 때 그렇게 강조했던 공정, 상식, 협치, 통합의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아주 간곡한 충고입니다.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윤석열 당선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항상 5년 뒤를 생각해야죠. 5년 뒤에 저 뭉툭하게 생긴 국방부 청사가 대통령궁이 되었다면은 5년 뒤에 다른 대통령 후보가 여기서 나가겠다,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겠다, 그런 공약을 안 한다는 자신이 있느냐 이겁니다. 감사합니다.